어느 날 오래된 사진첩을 덮으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혼자가 되어 떠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나 그 떠남이 쓸쓸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지요. 저는 제 삶의 마지막 페이지를 제 손으로 직접 써내려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혼자 살아가다 가장 평화롭게 홀로 떠나기를 준비하는 5가지의 방법. 그 비밀스러운 여정의 이야기를 오늘 조심스럽게 꺼내려 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보내고 장성한 자식들이 품을 떠난 뒤 텅 빈 집에 홀로 남겨진다는 그 막막한 공허함이 숨을 쉴 때마다 저를 짓눌렀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두려움의 가시를 무디게 만들고 그 자리에 다른 씨앗을 심어주더군요. 혼자여도 괜찮다는, 아니, 혼자이기에 비로소 행복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저는 그 길을 더듬더듬 찾아온 제 5가지 이야기를 솔직하게 고백하려 합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며 안쓰럽다고들 했습니다. 주말마다 찾아오는 자식들도, 이따금 안부를 묻는 이웃들도 제 등 뒤에서 수군거렸지요. 저 늙은이가 얼마나 외로울까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정작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충만한 기쁨을 이 고요한 집에서 홀로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릅니다. 제가 외로움이 아닌 평화를, 허무가 아닌 완성을 매일같이 마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오늘 저는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행복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저만의 5가지 방법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제 이름은 김철수, 올해로 78이 되었습니다. 늦가을의 햇살은 참 묘한 구석이 있습니다. 여름날에 그것처럼 뜨겁게 살갗을 파고들지도 않고 봄날처럼 마냥 부드럽기만 한 것도 아니지요. 그것은 마치 긴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늙은 나그네 손길처럼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듯 그저 말없이 제 어깨를 감싸줍니다. 창가에 오래 앉아 마당에 뒹구는 낙엽을 봅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바스락, 바스락 제 삶이 저물어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흙냄새와 마른 풀잎의 냄새가 섞여 창틈으로 스며들어오면 저는 문득 제 삶의 마지막 페이지를 떠올리곤 합니다. 혼자 살다가 행복하게 죽는 길. 그것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세상은 언제나 혼자가 된 노인의 삶을 쓸쓸함과 두려움이라는 단어로만 칠하려 합니다. 자식들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이제 그만 저희와 함께 사시는 것이 어떻겠냐고, 혹은 더 늦기 전에 편안한 요양원으로 들어가는 것을 생각해보라 채근합니다. 그 마음의 바탕에 깔린 것이 사랑임을 알기에 서운해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릅니다. 제가 이 텅 빈 집에서, 이 고요한 시간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저는 저만의 5가지 길을 걸으며 홀로 맞이할 마지막 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길의 끝에는 쓸쓸함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와 충만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스스로를 정성껏 돌보는 일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내가 곁에 있을 적에 저는 부엌에 들어가 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을의 아침이 되면 아내가 차려주는 따끈한 밥상에 숟가락만 얹으면 그만이었습니다.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는 소리, 김치 익어가는 새콤한 냄새, 갓 지은 쌀밥의 구수한 향기. 그 모든 것이 아내의 손길 속에 살아 숨쉬고 있었지요. 아내가 훌쩍 떠나버린 후 처음 얼마간은 그야말로 엉망이었습니다. 자식들이 가져다주는 반찬으로 끼니를 때우거나 그마저도 귀찮아 찬물에 밥을 말아 넘기는 날이 허다했습니다. 방 안에는 먼지가 쌓여갔고 제 몰골 또한 말이 아니었지요. 거울 속의 제 모습은 마치 세상이 끝난 사람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새벽이었습니다. 잠결에 창밖에서 들려오는 청량한 새들의 울음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지저귀는 참새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비둘기의 구구 소리, 그리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까치의 깍깍하는 소리까지. 창문을 여니 싱그러운 풀내음이 가슴속까지 밀려 들어왔습니다. 아직 이슬이 마르지 않은 잔디의 촉촉한 향기, 어디선가 피어오르는 꽃향기, 그리고 새벽 공기 특유의 맑고 차가운 기운.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나를 이렇게 방치하고 있구나. 나 자신에게 너무나 미안한 일이구나. 그날 이후로 제 하루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스스로 끓인 구수한 보리차 한 잔으로 아침을 열고 서툴지만 정성을 다해 한 끼의 밥을 짓습니다. 쌀을 씻어 안치는 소리, 찌개가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소리, 달그락거리는 그릇 소리. 그 모든 것이 죽어있던 제 공간을 살아 숨쉬게 하는 음악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쌀을 몇 번이나 태우고 소금을 너무 많이 넣어서 찌푸린 얼굴로 먹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조금씩 요령이 생겼습니다. 김치찌개에는 돼지고기를 조금 넣고 된장찌개에는 두부와 파를 듬뿍 넣으면 맛이 좋다는 것도 알게 되었지요. 아무도 챙겨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나를 이토록 살뜰히 챙기고 있으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몸을 돌보는 일상은 그리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루 한 끼라도 제대로 된 식사를 하고 작은 화분에 물을 주며 새싹이 돋아나는 것을 지켜보고 외출하기 전에는 구겨진 옷을 다려 입고 머리를 단정히 빗는 그런 아주 사소한 순간들입니다. 창가에 놓인 제라늄 화분에서는 연분홍꽃이 피어나고 베란다의 상추는 파릇파릇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분무기로 물을 뿌려주면서 그 작은 생명들이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의미 있게 느껴집니다. 저는 매일 같은 시간에 동네 한 바퀴를 산책합니다. 오후 3시가 되면 어김없이 낡은 모자를 쓰고 집을 나섭니다. 계절이 바뀌며 길가에 피어나는 꽃의 색깔, 여름날 소나기 뒤에 짙은 흙냄새, 겨울 공기 속에 피어오르는 하얀 입김의 흔적. 그것들은 제가 여전히 이 세상에 두 발을 딛고 살아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봄이면 벚꽃이 흩날리는 골목길을 걷고 여름이면 아카시아 꽃향기가 진한 공원을 지납니다. 가을이면 은행잎이 노랗게 물든 가로수길을, 겨울이면 하얀 눈이 쌓인 산책로를 묵묵히 걸어갑니다. 그 변하지 않는 일상의 리듬 속에서 저는 제 삶의 안정감을 찾았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큰 관계가 아닌 작은 관계를 오래도록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홀로 태어나 홀로 떠나는 존재라지만 단 한 번도 타인과 연결되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는 모양입니다. 아내가 떠나고 자식들이 모두 제 가정을 꾸린 뒤 제 주변에는 깊은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명절이나 생일처럼 특별한 날에 북적이던 집은 그날이 지나고 나면 더욱 큰 공허함으로 저를 짓눌렀습니다. 처음에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누군가 제 안부를 물으며 동정의 눈빛을 보내는 것이 싫었고 세상의 즐거운 이야기들 속에서 저만 홀로 섬처럼 남겨진 기분이 들어서였습니다. 그러다 문득 여름 장마가 길게 이어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처마 끝에 매달려 뚝뚝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를 하염없이 듣고 있자니 마음속에 곰팡이라도 핀 듯 눅눅하고 외로워졌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와도 말을 나누지 않은 채 빗소리만 들으며 앉아있으니 제가 세상에서 혼자 남겨진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정말 아무런 이유 없이 까마득히 잊고 지냈던 군대 동기의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수십 년 만에 연락에 그 친구는 처음에는 누구냐고 되묻다가 제 이름을 듣고는 뛸 듯이 반가워했습니다. 그 익숙한 목소리를 듣는 순간 마치 오랜 고향에 돌아온 것 같은 따뜻함이 밀려왔습니다. 우리는 1시간 넘게 통화를 했습니다. 대단한 이야기를 나눈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서로의 건강을 묻고 자식들 이야기를 하고 빛바랜 옛 추억을 들추어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군대에서 같이 먹었던 된장찌개 맛, 휴가 나가서 함께 마셨던 막걸리 이야기, 제대하던 날에 설레던 마음까지. 그런데 전화를 끊고 나니 그 눅눅했던 마음에 쨍한 햇살이 드는 것만 같았습니다. 빗소리마저 더 이상 쓸쓸하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연이 들려주는 평화로운 자장가처럼 느껴졌지요. 그날 이후로 저는 깨달았습니다. 노년의 관계란 젊은 시절처럼 뜨겁거나 거창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요. 깊은 교류나 막역한 사이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다만 작은 인사와 소소한 안부가 마르지 않고 이어질 때 사람은 결코 세상으로부터 고립되지 않습니다. 저는 매주 금요일이면 장터에 나갑니다. 10년 넘게 한자리를 지키고 있는 두부 가게. 아주머니는 제 얼굴만 봐도 가장 부드러운 순두부를 한 모 챙겨주십니다. 어르신, 오늘도 건강하게 나오셨네요. 하며 건네주시는 그 말 한마디에 제 하루가 환해집니다. 채소 가게 총각은
계절마다 어떤 나물이 맛이 좋은지 알려주고 가끔은 덤으로 파 한 단을 슬쩍 쥐어주기도 합니다. 요즘 시금치가 정말 좋아요. 할아버지 혼자 사시니까 적당히만 사세요 하며 적당량을 포장해 주시는 그 세심함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그 짧은 대화, 그 따뜻한 눈빛 속에서 저는 세상과 단단히 연결되어 있음을 느낍니다. 사람은 수백 개의 전화번호가 저장된 인맥 속에서가 아니라 나의 오늘을 궁금해하고 나의 내일을 응원해주는 몇몇의 작은 관계 속에서 가장 덜 외로운 법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쌓아온 모든 것을 미리 정리하는 용기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가을바람이 불면 나무는 제 몸의 일부였던 나뭇잎들을 미련 없이 떨구어 냅니다. 그래야만 혹독한 겨울을 나고 이듬해 봄에 새로운 싹을 틔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삶도 어쩌면 그와 같아서 마지막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쌓아온 것들을 비워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들이 제게 합가를 제안하며 했던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모으신 저 짐들을 어떻게 다 정리하겠냐는 것이었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물건들이 언젠가 제 자식들에게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날부터 저는 아주 천천히 제 삶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옷장을 열었습니다. 빛바랜 젊은 시절의 양복, 아내가 손수 짜주었던 낡은 스웨터, 이제는 유행이 한참 지나 입을 수 없는 옷가지들. 그것들을 손에 쥘 때마다 잊고 있던 추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이 양복을 입고 아들의 결혼식에 참석했던 날, 이 스웨터를 입고 아내와 첫눈 구경을 갔던 겨울, 이 와이셔츠를 입고 승진 발표를 기다렸던 설레던 마음까지. 하지만 그것들을 하나씩 상자에 담아 정리하며 제 마음속 묵은 감정들도 함께 정리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리라는 것은 단순히 물건을 버리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안에 덕지덕지 붙어있던 후회와 미련, 누군가를 향한 원망과 서운함을 차근차근 떼어내는 일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적 가지고 놀던 낡은 장난감 상자를 열었을 때였습니다. 손때 묻은 나무 자동차와 그림책들, 색연필로 그린 그림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보며 한참을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깨끗이 닦아 동네 보육원에 보냈습니다. 제게는 빛바랜 추억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기쁨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언젠가 불현듯 찾아올 마지막 순간, 정리되지 않은 복잡한 삶은 남은 이들에게도 떠나는 저 자신에게도 큰 혼란과 고통을 줍니다. 그러나 이미 말끔히 비워진 방과 가벼워진 마음은 죽음을 마치 오랜 친구를 맞이하듯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저는 이제 작은 상자 하나에 제가 가장 아끼는 물건 몇 가지만을 담아두었습니다. 아내의 사진, 아이들의 첫 배냇저고리, 그리고 제가 평생 써온 낡은 만년필. 그것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마치 긴 여행을 떠나기 전 단출하게 짐을 꾸리는 여행자가 된 듯한 기묘한 설렘마저 느껴집니다. 네 번째 방법은 나만의 작은 즐거움을 마지막 순간까지 곁에 두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 내외가 잔뜩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버지가 혼자 계시면서 아무런 낙도 없이 무기력하게 시간만 보내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빙그레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은 모릅니다. 제가 이 고요함 속에서 얼마나 큰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저는 겨울이면 창가 가장 따스한 자리에 앉아 뜨개질을 합니다. 제 손끝에서 부드러운 실이 엮여 목도리가 되고 스웨터가 되는 과정을 보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을 모릅니다.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떠나가는 뜨개질 바늘 소리, 부드러운 털실이 손가락 사이로 미끄러지는 감촉, 점점 완성되어 가는 작품을 바라보는 뿌듯함까지. 올 겨울에는 곧 태어날 손주의 작은 덧신을 만들었습니다. 그 작은 덧신에 제 사랑과 축복을 한 코 한 코 꿰어 넣는 동안 제 마음은 세상 가장 큰 행복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직 보지도 못한 손주의 작은 발가락들을 상상하며 분홍색 실로 예쁜 리본까지 달아주었지요. 사람마다 그 즐거움의 모양은 다를 것입니다. 누군가는 오래된 유행가를 들으며 추억에 잠기는 것을 즐거워하고 누군가는 종이에 서툰 글씨로
자신의 삶을 기록하는 것에서 기쁨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누군가는 새벽 안개가 거치지 않은 산길을 홀로 걷는 것을 가장 큰 낙으로 여길지도 모릅니다. 저는 봄이 오면 마당 한쪽에 작은 텃밭을 가꿉니다. 흙을 고르고 씨앗을 심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 파릇한 새싹이 고개를 내밉니다. 흙냄새 맡으며 호미질을 하는 기쁨, 새싹이 돋아나는 것을 발견했을 때의 설렘, 첫 열매를 따는 순간의 뿌듯함까지. 여름이면 그곳에서 자란 상추와 고추를 따서 소박한 밥상을 차립니다. 직접 기른 상추에 된장 한 숟가락 얹어 먹는 맛은 어떤 산의 진미보다 달았습니다. 가을에는 주렁주렁 열린 감을 따서 곶감을 만들고 겨울에는 그 곶감을 끓인 수정과를 마시며 창밖의 눈을 구경합니다. 계절의 흐름에 따라 순리대로 이어지는 이 작은 즐거움들이 저의 하루하루를 얼마나 환하게 밝혀주는지 모릅니다. 자식들은 제게 값비싼 안마의자를 사주고 최신형 텔레비전을 놓아주지만 제게 진정한 위안을 주는 것은 바로 제 손으로 일구어내는 이 작은 기쁨들입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삶의 끝자락인 죽음을 미리 나의 친구로 받아들이는 태도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세수를 하다가 무심코 거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거울 속에는 제가 알던 젊은 날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깊게 팬 주름과 희끗한 머리카락을 가진 낯선 노인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은 더 이상 감출 수도 피할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죽음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는 것조차 불경스럽게 여겼습니다. 어떻게든 더 오래 살기 위해 몸에 좋다는 약을 찾아 먹고 죽음의 그림자를 애써 외면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 거울 속에 저를 마주한 순간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어떤 평안함이 더 크게 밀려왔습니다. 죽음을 피해야 할 무서운 적이라고 생각할수록 우리의 마음속 불안은 눈덩이처럼 커져만 갑니다. 하지만 그것을 삶이라는 긴 연극의 마지막 막이자 자연스러운 순리라고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에게 남은 날들은 저주가 아니라 선물처럼 빛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매일 잠들기 전 작은 수첩에 감사의 말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아침 저를 눈뜨게 해준 햇살에 감사하고 제 두 다리로 산책길을 걸을 수 있는 힘에 감사하고 아직 제게 남아있는 따뜻한 숨결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씩 채워나가다 보면 죽음의 그림자는 어느새 희미해지고 삶의 소중함만이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태도란 단순히 유언장을 미리 작성해두거나 장례 절차를 계획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루하루의 모든 순간을 마치 내 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소중하고 충실하게 살아내는 자세였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사랑한다고, 늘 고맙다고 말하고 이웃에게는 먼저 다가가 따뜻한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렇게 매일의 순간을 충실함과 감사함으로 채워나가니 죽음은 더 이상 제 삶을 침범하는 낯선 손님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오랜 시간 기다려온 늙은 친구처럼 언젠가 저를 다정하게 맞이해 주리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손주 녀석이 제 방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제가 매일 뜨개질 도안을 그리고 텃밭 일기를 쓰고 감사한 일들을 적어놓은 바로 그 수첩이었습니다. 며칠 뒤 아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 없이 저를 한참 바라보더니 그 수첩을 보았다고 이제야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아버지의 외로움은 외로움이 아니라 스스로를 단단하게 채워나가는 평화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입니다. 아들의 눈에는 제가 처음 보는 깊은 이해와 존경의 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우리가 드디어 세대의 벽을 넘어 서로를 진정으로 마주하게 되었음을 느꼈습니다. 길고 혹독했던 겨울이 지나고 마당의 앙상한 나뭇가지 끝에 다시 연두빛 새순이 돋아나고 있습니다. 곧 온 세상이 하얀 벚꽃으로 뒤덮이는 봄이 오겠지요. 저는 그 흩날리는 꽃잎을 보며 제 삶의 마지막 장면을 고요히 상상해 봅니다. 아마도 저는 창가에 앉아 가장 좋아하던 음악을 들으며 제가 손수 가꾼 화초의 향기를 맡고 있을 것입니다. 혼자이지만 결코 외롭지 않은 죽음. 그것은 지난 시간 동안 제가 걸어온 5가지의 길 끝에서 완성될 것입니다. 스스로를 정성껏 돌보고
작은 관계의 온기를 지키고 삶의 군더더기를 용기 있게 정리하며 나만의 즐거움을 끝까지 이어가고 그리고 마침내 찾아올 죽음을 오랜 친구처럼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제가 발견한 행복하게 홀로 떠나는 5가지 방법입니다. 사람은 결국 혼자가 되어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것은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러나 그 혼자가 반드시 쓸쓸함과 고통을 의미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날들을 어떻게 준비하고 마무리하느냐에 따라 죽음은 우리 생의 가장 평화롭고 아름다운 완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행복하게 죽는다는 것은 거창한 업적이나 막대한 재산을 남기는 일이 아니라 아주 사소하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 마음의 태도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의 이 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께서도 제가 걸어온 이 5가지의 길 위에서 여러분의 삶을 비추어 볼 작은 실마리 하나쯤은 찾으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그것이 곧 여러분의 남은 생을 평화와 감사로 이끌어주는 등불이 되어줄지도 모를 일이니까요. 혼자라는 것이 외로움을 의미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완성일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조금이라도 느끼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이 중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은 부분이 있으셨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만약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